네, 10월 2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벌써 한 2달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뉴스토마토 첫 보도로 알려진 명태균 그 이름 3글자가 대한민국 정치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어제 창원에 직접 내려가서 명태균 씨를 긴 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명태균 씨와 함께 했던 약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린 대로 명태균 씨가 카메라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아무래도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께 낯을 반드시 들기는 좀 어려워서 옆모습을 좀 담는 조건으로 해서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도 명태균 씨가 공식 인터뷰 형태로 긴 시간 카메라에 직접 앉아서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오늘부터 차례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명태균 의혹을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뉴스토마토 특종 기자죠. 박형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박형광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뭔가 설명 듣기보다는 재밌는 얘기가 많다고 해서 들으러 나왔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긴 시간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명태균 씨 자체가 이렇게 약간 묻는 대로 답은 명확하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길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2020년부터 풀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있어야 그 설명을 할 수 있다. 기자들이 준비 없이 와가지고 표피적으로 김건희 여사랑 어떤 관계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해요? 이런 방식으로 물어서 자기가 좀 제대로 설명을 못했는데 한번 이제 각 잡고 긴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저희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라갔고요. 아마도 추가 인터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기자들이 많이 와 있고 현장에. 그리고 저희도 어제 오전 8시 23분 기차를 타고 창원에 도착을 해서 서울에 돌아온 시각이 00시 37분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거의 한숨도 못 주무셨겠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편집을 해서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려야 되는 분량들을 이제 확보를 하느라 사실 거의 잠을 잘 못 잤는데요. 이제 중요한 맥락은 사실 했던 얘기의 반복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잘 듣지 못했던 명태균 씨의 음성들을 사이사이 들으면서 저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명태균 씨 인터뷰로 나온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대동소이했고 저는 이제 장 선배의 어떤 스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명태균 씨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른 기자들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는 명태균 씨는 셀럽이더라. 네, 저희가 어제 명태균 씨 차를 타고 창원 시내를 굉장히 많이 바닷가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그 가운데 저 시내에서 만난 2명의 남성 시민들은 다 터잡 보이소. 터잡 보이소. 에? 잘생겼네. 야야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이제 본인도 굉장히 좀 심경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최근에 김태열 씨까지 미래한국 연구소 소장인 김태열 씨까지 검찰의 출석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1번 강혜경, 2번 김태열, 3번은 명태균 본인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도 이번 주 중에 검찰이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터잡 뿌릴 가능성도 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가 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김태열 소장까지 조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태열 소장이 미래한국 연구소의 소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조사와 관련한 어떤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진술해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 김태열 소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제로 여론 조작을 해서 벌금형을 맞은 몇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사례 중에 실제로 벌금 받은 사람, 명목상 대표인 김태열 소장이 다 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태균 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아니죠. 사실 그대로의 진술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명태균 씨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명태균 씨는 본인의 무고함과 그리고 사실 자신은 뭐 특별하게 그 이득을 본 것이 없다. 뭐 금전적으로 뭐 본인의 땅 문제, 재산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기자들이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시라. 그리고 검찰도 세게 수사해라.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났을 때는요. 뭐 어디부터 이야기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대선부터 저는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던 이제 2021년 재보궐선거 네. 예, 당시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2020년도에 마포포럼 그 김무성 대표가 이끌고 네. 있는 마포포럼에 본인이 이제 강사로 초청이 돼서 2차례 강연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에서 책사로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방송 시간이 있어서요. 일단 요 얘기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거지 왕이 되고 싶다면 먼저 거지가 되시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게 어떤 얘기인지, 어떤 맥락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보수의 위선, 그리고 보수가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지왕이 되려면 먼저 거지가 되세요. 오바마가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 출마한다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보수 정부 MB가 그때 정권을 잡았을 때 네. 한나라당 해갖고 그 서울 지역부터 해서 지자체장 다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오세훈과 나경원이라는 부르주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예? 당의 대표 얼굴로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보수가 몰락을 했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부르주아가 30% 이상 안 되잖아요. 네. 70%의 중도 서민들을 껴안아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프레임을 어떻게 짰느냐. 박원순이가 신발 구두 떨어진 거, 김상조가 가방 떨어진 거, 손석기가 2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버스를 타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이제 국민의힘 보수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프레임을 잘못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세훈 시장은 페르가모 신발도 하고 다 명품이잖아. 그렇죠. 거기서부터 무너졌는데 서민을 대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야 되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보수 정부 이제 MB 때부터 정권을 잡았을 때 서울부터 해서 한나라당이 쭉 장악을 했는데 네. 당시 보수가 내세웠던 인물이 오세훈 나경원이다. 그런데 오세훈 나경원은 부르주아의 상징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제 김상조 그 정책실장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손석희 사장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진보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막 토달고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일단 쭉 듣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왜 각 세우고 질문 안 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기를 좀 듣는 편이었습니다. 인터뷰 어쨌든. 스킬은 이제 계속 들어야죠. 모르는 그렇습니다. 척하고. 예, 잘하시네. 네, 그럼요. 네, 일단 쭉 듣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가지고 보수의 몰락의 신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페라거모 신발 이게 다 명품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중산층과 서민의 표를 잡을 수 있냐. 보수의 몰락은 이거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보수가 좀 부유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거를 이제 직접 얘기했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했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청만 하고 답변은 없었다. 그러니까 거지왕이 되려면 거지가 되라. 먼저 너 스스로 이런 명품이나 뭐 이런 거짓된 것들을 다 위선 다 던져버리고 실제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그런 태도와 자세와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본인의 이제 조언이 있었지만 실제로 경청만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뜻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막 부유한 이미지는 아닌데 네. 사실 김건희 여사는 좀 부유한 이미지가 그렇죠. 있지만 그리고 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부유한 이미지는 아닌데 어떤 맥락에서 이제 이제 명태균 씨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인터뷰는 첫 번째로 긴 인터뷰고 조만간 또 다시 저희가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태균 씨의 판단에는 보수가 좀 제대로 서려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민과 중산층의 소구력 그 다음에 서민과 중산층 정당이라는 그 활동 내역 이런 것과 다르게 보수는 나경원, 오세훈으로 상징되는 부르주아 정당 이미지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 상징이 오세훈의 페라가모 구두였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긴 어려웠는데 본인이 이걸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오세훈 시장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요거는 내일 정도에 편집을 해서 오세훈 시장 편은 따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게 아까 장 선배께서 처음에 말했지만 마포 포럼부터 뭐 본인이 활동했다, 본인이 강사로 초청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던 게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오세훈 시장 전에는 중앙 무대에 진출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 이제 제가 왜 그 대목이 좀 충격적으로 느껴졌냐면 이준석 대표가 저랑 얘기할 때. 명태균 씨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수에서는 신뢰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혹은 김건희 여사와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와는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좀 해소되는 지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그 내용도 저희가 이제 추가로 보도를 해드릴 예정인데 실제로 김무성 대표의 초청을 받아서 2020년도에 서울에 와서 2차례 강연을 하고 그 2차례 강연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인맥을 이제 확산하게 되는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키맨은 김영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하고 거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만나고 그리고 마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내일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계속 본인은 여론 조작은 하지 않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의 핵심은 그리고 또 최근에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여론 조작과 맞습니다. 관련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여론 조작에서 사실은 이제 3억 7,520만 원과 관련된 것인데 본인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저희가 한 대목을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돌리면 숫자, 성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개체수 이런 데만 이제 관심을 갖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 본인이 보는 독특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보통은 원래 면접 대상자의 어떤 성향을 집중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좀 다른 거에 집중했다. 그렇습니다. 각 여론조사마다 그 성향이 있고요. 발표되는 조사 기법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데서 조사한다. 어떻게 될 것이다. 예, 그걸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나오는 숫자만 봐요. 연령대, 성별 그것만 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 면접의 상담원들이 호남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좀 섞여 있어요. 예? 그러면 똑같이 상담원들이 똑같이 TM을 해도 결과가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담원들부터 먼저 질문을 해요. 자, 1번, 자, 손 들어주세요. 2번, 손 들어주세요. 3번,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요 TM 사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 아니면 중도 성향이 얼만큼 앉아있다. 그 TM 사원부터 상담을, TM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냐면 알바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조사 결과가 거기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상당히 디테일하게. 아니, 그거는 내가 나중에 네. 한번 네. 그 왜 비공표 조사, 자체 조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치는지.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를 다 맞춰요. 이제 명태균 씨가 각 여론조사마다 다 성향이 있는 거다. 그리고 발표되는 조사 기법 여러 가지 다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조사한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숫자만 생각을 하고 연령대, 성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전화 면접 상담원들의 성향도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ARS는 아니지만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원이 호남 사람인가 경상도 사람인가 예, 그거에 따라서 결과값도 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전화를 돌린다 하더라도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다를 것 같죠?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그래서 상담원들 만났을 때 먼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1번 손 들어주세요. 2번 손 들어주세요. 상담원을 면접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할 상담원들을 자기가 먼저 그 면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 아니면 중도 성향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거를 미리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들을 먼저 조사를 해서 전화 면접원들의 조사할 때 아무래도 성향에 따라서 이게 목소리나 태도나 응답을 끌어내는-거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거기에서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의 분석이 어떻게 나올 건지도 예측이 가능하다. 참 이게 웃긴 게 이게 진짜 면접원의 성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속칭 이제 뻑이 간다 그러잖아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도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도 이 명태균 씨한테 혹해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명태균 씨와 관계를 완전 부인하지만 그 어쨌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많은 그 유수의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 이런 얘기를 듣고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조작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권이나 특히 이제 뉴스토마토가 주목을 해서 보도하고 있는 대목은 여론 조작이고 관련해서 국감장에 출석했던 실제 실무 담당자였죠. 강혜경 씨도 이것은 조작이다. 여론 조작이 분명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밝혔을 것이고 관련해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그 뉴스토마토가 추가 보도 준비하고 있죠.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여론 조작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여당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 전체가. 여당 전체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것이다. 그리고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그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뭐 이런 본인의 디테일을 살려서 하는 방법도 이게 일종의 이제 기법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실제로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불법, 위법, 탈법의 문제가 있는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주목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목은 좀 긴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지리산 도사였다. 내 별명은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장림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얘기가 상당히 그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본인은 별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김태열 씨 레벨에서 그리고 강혜경 씨는 이 얘기를 듣지 못했고 김태열 씨가 듣고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해줬겠지.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좀 살짝 긴데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그러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근데 이게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본인은 역술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네. 역술이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왜 본인이 한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를 두고 화를 그렇게 내는지 잘 예.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뭐 이따가 뭐 하나하나 들어보시겠지만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묻지 않고 일단은 쭉 들어봤습니다. 명태균 씨가 하는 주장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들어보고 판단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량을 최대한 다시 갖춰서 여러분들께 깔끔한 방송 보내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때 별명이 뭐였냐면 지리산 도사였어요. 지리산 도사? 그 자기들끼리 부르대. 지리산 경상도 말에 이상한 말 쓰니까 말투가 지리산 도사라고. 여기 지리산도 아닌데 경상도니까 지리산은. 그냥 지리산 도사가 있다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럼 김건희 여사와 연결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근데 네.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김건희 여사를 한번 만나주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갈비집에서 처음 만나신 겁니까? 네. 근데 그 얘기는 맞아요? 뭐야? 그 처음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가 네. 우리 명 대표님을 향해서 네.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맞죠? 네. 그리고 뭐 대표님은 저 김건희 여사한테 장림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그 얘기한 것도 맞아요?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네. 대통령 연부인 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가 증언했기 때문에. 강혜경 씨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별도로 강혜경 얘기는 딴 강혜경 얘기죠. 씨는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여사하고 한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이야기를 볼트로 듣기는. 강혜경 씨가 그게 들었고 강혜경 김태열도 씨- 똑같은 얘기를 스픽스에서 누가? 김태열 씨 아니 김태열 씨가 했겠지. 김땡땡. 네. 그러니까 김태열 씨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네. 강혜경 씨가 그랬겠지. 아. 저는 점술사라는 말을 뭐라 하더라? 점술사? 주술사. 아 주술사. 예. 주술사라는 말을 예. 주술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알지만 예.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음. 나는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예.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 오빠가 음. 내가 또 오빠 얘기하면 오빠는 뭐죠? 그게 아니라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오빠였고요. 음. 후보가 되고는 후보였고요. 네. 당선되고는 당선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명료하게. 네. 근데 그 시점을 착 바꿔갖고 우리 오빠 봐라 오빠가 있잖아. 그 자기들은 재보궐선거 때 오빠라며 전화가 왔는데 그거 오빠란 말을 안 씁니다. 예, 구분이 된다. 예, 오케이, 정확하게 알겠어요. 구분해서 얘기했어요. 네. 일단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처음- 검찰총장까지는 오빠. 그다음에 아니요. 검찰총장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후보 등록 전. 그 오빠. 음. 그 다음에 당선인. 후보 당선인 그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되신 다음에는 예, 대통령. 예.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호칭의 변천사. 예, 그런데 그 용어를 여기 갖다 댔다가 여기 갖다 음. 댔다가 여기 갖다 댔다가 자기들이 헷갈리는 거지 뭐 그게. 네. 그래갖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우리 오빠가 우리 오빠가 음. 당선이 됩니까? 예? 앉자마자 그 물어보지 뭐 안 물어보겠어요. 지리산 도사니까. 알았어. 지리산 도산지를 네. 야 그래갖고 음. 물어보시길래 네. 대선이 3월 9일이라서 음. 예 당선이 됩니다. 어. 왜 대선이 3월 9일이면 되느냐? 음. 3월 10일이면
이재명이는 꽃이 피면 이재명이가 되고 꽃이 피기 전에 선거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당선됩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꽃이 피면 이재명이 당선이고 꽃이 이재명이 이름을 윤석열 이름을 풀이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재명은 꽃이 피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3월 10일 날 했으면 선거 쳤어요. 3월 10일 날 했으면 이재명이 당선이에요? 예. 그럼 3월 9일이라 윤석열이 당선된 꽃 거예요? 피자니까. 예. 아니 꽃이 3월 9일까지는 안 폈다가 3월 10일 날 핀다는 그게 어디 있어요? 예, 경남에 가서 꽃핀 시기를 그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야, 그래서 우리 저 강희경 씨가 네. 명태균은 예지력이 좋다. 예지력이 좋다. 뭐 쌀점 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론조사 점을 치는 거지. 누가 될까? 야, 시대가 바뀌었어. 21세기는 쌀점을 안 쌀점 치고 안 치고 여론조사 점을 쳐. 예, ARS 여론조사 점을 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내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첫 마디에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나셨군요 하면 거기에 맞는 화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3월 9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이긴다. 왜 3월 9일이냐? 예. 꽃피기 전이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정월생일 거예요, 아마.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라요. 네.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알고 조상의 음덕으로 태어난 분이라고? 조상의 공덕으로 안 태어난 자손은 있나요? 어떠세요? 주술사예요? 주술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술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명태균 씨의 화법을 그러니까 제스처까지 본 거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저렇게 명태균 씨의 말을 듣고 있으면 좀 빠져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자꾸 이게 뭐지? 약간 헛소리 같은데 그냥 재밌네. 약간 이러면서 듣게 되는 그런 좀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 사람이 사기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저런 이제 주술적인 얘기 어떤 주술적이지만 주술적이지 않고 뭐 약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이 김건희 여사께서도 좀 혹한 거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제가 질문을 했던 건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가 그 장님 무사와 안진뱅이 그 주술사 이야기를 했고 그 무사의 어깨 위에 앉아서 이제 주술사가 바깥에를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여서 네. 무사의 어깨 위에 앉아서 이제 바깥에를 다 들여다본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고 그걸 강하게 어제 제가 그 듣느라고 어제는 그 현장에서 네. 막 대거리를 하면 인터뷰 안 하고 중간에 가버리고 맞습니다. 예. 처음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인터뷰를 하다가 계속 꼬치꼬치 캐물으면 인터뷰가 그냥 그만하고 갑니다. 예. 그래요? 예. 실제로? 실제로 제 그럽니다. 예감이 맞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터뷰할 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쭉 다 듣는 게 스킬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로 인터뷰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조금 더 네. 집중적으로 여쭤보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는 쭉 들었는데 제가 던진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국감장에서 장님 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가 나왔는데 2021년 6월 18일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실제로 본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나에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분이다라고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본인은 안진뱅이 주술사 장님무사를 얘기한 적은 없고 그거는 김태열 씨 레벨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강혜경 씨가 듣고 국감장에서 말언한 거다. 자기는 주술사를 잘 모른다. 뭐 점술사요, 주술사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갑자기 개화 시기와 그 일정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만약에 3월 10일이었으면 이재명이 되는 거고 네. 3월 9일이면 윤석열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만 늦어졌으면 대통령이 바뀌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과학의 영역에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3월 9일과 10일 사이 차이를 두고 네. 많은 평론가분들도 그리고 일반 분들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이재명 지금 대표가 선출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평가들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명태균 씨의 평가도 거기서 크게 어긋나는 평가는 아닌데
이런 뭐 개화식이니 어떤 이런 얘기를 넣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뭔가 혹하게 되고. 네. 근데 그것도 있고 저는 이런 겁니다. 뭐 이재명 나중에 또 저희가 이제 들려드리겠지만 이재명은 밝을 명이다. 그리고 꽃이 피어야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화식이 전에 네.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안 됐다. 뭐 이런 네,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이군요. 예, 그러면서 뭐 본인이 이제 농담 겸 뭐 옛날에는 쌀점을 쳤지만 지금은 여론조사점을 친다 이러면서 약간 조롱 비슷하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막 그 저 여론 조작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기자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스개를 섞지만 우스개 속에 어떤 그 컨텍스트 안에 본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냥 쭉 흘러듣기에는 또 조금 민감한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서 좀 사실 눈에 띄는 대목은 네. 저도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그래요? 여사가 예.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뭐 우리 명 대표님은 뭐 조상의 덕으로 덕을 네. 많이 보신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해서 서로가 엄청 가까워졌다. 네. 그래서 영적 대화 이런 내용이 이런 거죠 지금. 근데 네. 이걸 지금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정말 그 어떤 무술이 무술이 아니라 무속. 무속 뭐 이런 거를 예. 무속 주술 이런 네.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 아닌가. 심취해 있다라는 네, 심취해 소문이 있다. 있었죠. 실제로 천공, 네. 그다음에 그 관상가 백재권 씨, 그리고 명태균 씨, 뭐 건진 법사, 무정 스님. 벌써 우리가 손가락으로만 세어도 5명의 등장 인물이 있는 것이고, 네. 정치권 주변을 흘러다니는 그밖에 알려지지 않은 무속인들까지 다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정치평론가들,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의 정치평론가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이 윤석열 이름을 풀이해 보면 금방 나온다. 이재명은 꽃이 피어야 해요. 그래서 3월 10일 날 했으면 선거 졌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이면 윤석열이 지고 이재명이 이긴다. 근데 이름풀이를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수상, 족상, 관상, 그 다음에 그 장명소 이런 거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거는 역술인이라든가 뭐 주술을 알거나 뭐 이쪽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름 맞습니다. 벌면 알아요? 3월이면 이기는지 지는지? 전혀 모르죠.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분에게는 그 강혜경 씨가 사기꾼은 아닌데 예지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그 국감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지력의 영역이 예언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과학과 비과학의 어떤 그 중간 단계에 뭔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정도 거죠. 되면 사실 역술인이란 평가를 보통은 하죠 사람들 주변에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으면 역술이라는 평가를 듣는 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일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그 3월 9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의 경남 지역 개화 시기를 살펴봐라. 3월 10일부터 꽃이 핀다 해서 저희가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 경남 지역의 개화 시기는 3월 10일로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개화식에서 예, 특정하기 다 힘들죠. 예. 지역마다 다르고 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특정하기 어려워서 추가 취재를 했을 때 이거는 개화 시기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라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가 조금 더 갑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럼 뭐냐? 네. 안진뱅이 주술사와 장립무사가 아니면 뭐냐?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날짜가 뭘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그냥 덕담으로 한마디 그냥 던진 건데 서로가. 아니 덕담으로 던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상대편이 예. 예, 던진 말에 최소한 화답은 해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화답해 준 건데 뭐예요. 예. 그 다음에 낭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낭패?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물어보잖아요. 낭패 뭐 굉장히 곤혹스럽고 난감하고. 왜냐면 예. 낭이는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고. 예.
패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둘이 붙어 다녀야지만이 예, 구실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낭패입니다. 예, 그 두 분은 낭패예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낭패다. 예. 예. 같이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점술사란 말은 안 했고 예. 장미 주술사. 주술사. 어. 그게 내가 모르잖아요. 잘. 예.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한번 캐보세요. 어디다 캐봐요? 지금 저 아니 취재해보면 되지 뭐. 아이, 그 지금 김태열 씨는 그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 주술사라는 아니 말을 그런 한 게 적이 없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김태열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거기다 대고 그걸 또 뭐라고 하면 또 내일 또 기사가 나고 이래 별로 좋을 건데 다음에 얘기할게요. 근데 점술사나 주술사 이런 건 없어요. 그 안진뱅이 주술사와 장님무사는 아닌데 낭패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저도 좀 그 곤란했습니다. 낭패가 뭡니까? 낭패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서 저도 답답했는데 그 실제로 저희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일이 낭의 일이 패입니다. 일이 낭의 일이 패고 일이 낭은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고 패는 그 반대다. 그리고 두 짐승이 같이 나란히 걷다가 서로 사이가 벌어지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므로 당황하게 되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맥락의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네, 관계다. 예, 네, 둘이 그렇습니다.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장님무사 뭐 이런 표현이나 낭패나 똑같은 차원인 거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주술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네. 낭패다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장 선배를 만나서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본인이 밝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하다. 네. 이렇게 좀 모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앞에서도 모욕적인 얘기 많이 했지만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왜 답을 안 하느냐. 이번에 좀 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태균 네.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대통령실에 뭐가 있나요?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는데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런 주술적인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예고는 띄웁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려고 하면 그건 말을 아껴요. 말을 아끼고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발언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이제 특이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개사과.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의 전두환 독재 옹호 발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사가 뭡니까 본인의 바깥에 나가지 않고 네. 아내의 역할 내조만 하겠다.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사과 이런 등등의 역할이 있는데 관련해서도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서 살짝 흘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조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준비됐습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걸 했겠지.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극복한 게 뭐고요? 개사과, 전두환 발언, 여사 사과 이 중요한 국면마다 이준석이 저 대표가 네, 예, 당을 등지고 외출을 좀 하셨지 두 번. 네, 외출이라고 해야지. 네, 외출. 이준석 그 다음에 김종인 네, 1월 3일 날 네, 해서 1월 5일 날 쫓겨나지. 네, 예. 네.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거는 이야기하기가 그건 또 허언증 환자라고 그럴 건데. 본인이 말해요.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면 날더러 허언증 환자라고 그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걸 뭔지 얘기를 좀 해라라고 하니까 그거는 다음에 이렇게 밀어둡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창원 시내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뭐 신문 기자한테 전화를 하면 네 대표님 그러면 바로 맞습니다. 그 통상 집 앞에 대여섯 명의 기자들이 있고 이런 뭐 인터뷰가 나가고 나면 뭐 열 몇 명이 와 있고 뭐 이럽니다.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창원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기자한테 확인을 좀 시켜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수많은 기자들이 지금 가 있다.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고 하는데 본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얘기하면 또 허언증 환자라 그럴걸? 그리고 이게 참
그 명태균 씨의 말이 맞다면 네. 너무 허탈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건진 뭐 이런 주술사 분들의 어떤 뭐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네. 명태균 씨 맞다면 이 거의 뭐 여당의 모든 선거와 모든 뭐 어떤 행위들에 모두 다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예. 무슨 이게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 지금 현상도 방금도 해주셨지만 기자들이 명태균 씨 집안에 앞에 지고 있고 명태균 씨 말에 막 이렇게 입을 바라보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자체도 굉장히 한 국민으로서 기자가 아닌 한 국민으로서 굉장히 좀 모욕적이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명태균 씨는 본인이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마포 포럼을 출발로 해서 2021년 재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해 있었던 지방선거 그리고 그 재보선 그 김영선 의원 공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 있었던 2024년 올해 아니죠. 아유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올해 있었던 4월 총선 과지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마쿠에서 했다. 그러면서 본인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그림자였고 이게 이렇게 나올 일이 아니었는데 여하튼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누가 나하고 일을 하겠냐. 그러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유세 단장. 대선 캠프에서 본인이 유세단장을 바꾼, 유세단장이 바뀌게 된 그 사연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꼼꼼히 했네요.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이분은 날짜도 굉장히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본인 얘기합니다. 자기가 뭐 사람 이름이나 얼굴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숫자는 굉장히 기억을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날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시간 타임 테이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2021년 6월 18일에 만났는데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가 밥이 그날 이제 갈비집에서 갈비탕을 시켜 먹었는데 밥이 1시 45분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억하죠? 1시 45분에 나와서 빨리 먹어야겠다. 그랬는데 2술 정도 뜨니까 김건희 여사가 왔더라. 그래서 밥숟가락을 든 채로 김 여사를 바라보았다. 이렇게까지 디테일이 기억이 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억력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허언증이거나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디테일한 걸 기억하려면은 사실 지어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근데 사실 그렇게 디테일한 거는 또 지어내기 쉽진 않고. 그렇죠. 네, 약간 둘 중에 하나겠네요. 정말 기억력이 좋거나. 네, 하여튼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명태균 씨 음성으로 대선 캠프 유세단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조직이 얼마나 허술했냐면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네, 한 가지. 한 가지만 짧게. 네. 유세 단장으로 우리 윤상현 의원이 선정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한테 똑같이 입당한 것처럼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윤상현 의원은 상당히 똑똑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지략가이고, 훌륭하신 분이죠. 유세 단장으로 내정됐다 할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 왜 반대를 했을까? 왜 반대했어요? 기자님이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셔요. 아니 몰라요. 아세요. 진짜 몰라요. 아니 기자님이 모르시면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두환 전 사위가 유세 단장이 돼서 전라도에 가서, 광주에 가서, 5.18 묘역에 가서 유세 단장을 할 수 있을까요? 박대출 의원으로 바뀌죠. 네. 되셨어요? 그러면 그 조직이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얼마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유세단장으로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고 했을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가 반대를 했다고 말을 해요. 제가 반대를 했습니까? 왜 반대를 했을까? 왜 반대를 했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몰라요. 라고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전두환 전 사위가 유세단장이 됐어. 전라도에 가서, 광주에 가서, 5.18에 묘역에 가서 유세단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이 조직이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조직이 선거 조직이 얼마나 허술했냐면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윤석열 같은 사람을 유세단장으로 세워서 5.18 가서 무슨 낯으로 유세를 할 수가 그쵸. 있겠냐. 이런 사람을 가지고 불가하다.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조직에 얼마나 개념이 없으면 얼마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윤석열 같은 전두환의 사위를 유세단장을 시켜서 대통령 선거를 뛸 생각을 하느냐. 이게 개념이 없는 조직이다. 이래서 본인이 바꿨다는 거예요. 누구로? 박대출로. 예. 혹시 당시에 그 대선 캠페인 취재하고 윤석열 마크맨이었죠? 맞아요. 저 네. 윤석열 대통령 따라다녔어요. 네, 당시 기억이 어떻게 나십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네. 저희는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대선 때는 대통령 그 후보에게 엄청나게 주목이 됐고 이거는 되게 좀 부가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이게 진짜로 명태균 씨가 건의를 해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 잘 나가는 국회의원 난다긴다는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아래로 하찮게 보고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이거는 참 여당 내에서도 이거 윤상현 의원님이랑 오늘 공개됐으니까 네. 특히 윤상현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나 관련된 내용의 코멘트를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반론이나 뭐 이런 내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네. 오늘 방송 끝나면 직접 전화해서 확인 취재해서 내일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대목이에요. 저한테 똑같이 입당한 것처럼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세단장으로 윤상현 의원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명 박사님, 우리 명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본인이 반대를 했다. 내가 반대를 해서 유세단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당할 때도 본인에게 입당 시기를 물어봐. 저희가 요 얘기는 이제 내일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입당 시기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입당 날짜를 근데 사실 요거는 좀 다른 방송에서도 몇 차례 연거퍼 얘기를 한 바 있고 네. 날짜 같은 거를 시간대별로 쭉 얘기를 합니다. 뭐 7월 30일, 8월 3일, 8월 6일, 8월 15일 뭐 기자들이 추천하는 날짜들이 있는데 기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날짜로 가십시오. 네. 예, 그래서 7월 30일 날 들어가고 그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패싱 입당 논란을 불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긴 진짜 몰랐다 대표 동선이나 일정을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요건 아주 저희가 뭐 창원까지 내려가고 하니까 하여튼 티끌만한 팁을 하나 준 겁니다. 네. 유세단장을 교체했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기자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전략을 실제 캠프 안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 이렇게 바꾸세요, 이 사람 이렇게 하세요라고 큰 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기자들이 뭐 대선 때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계속 가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의 본인의 어떤 지략가적인 모습을 한 번 더 각인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이게 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이거 어떠냐라고 물어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게 얼마 전에 또 카톡을 공개했잖아요. 거기서 네. 보면 김건희 여사께서 또 뭐 많이 의지한다. 예, 완전히 의지한다 그랬나? 네. 전적으로 의지한다.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 탁월하다, 장담한다 이렇게 예.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명태균 씨의 이런 주장, 얼마나 조직이 개념이 없으면, 얼마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 전두환의 사위를 유세단장으로 세워서 광주에 가서 유세할 생각을 하냐. 네. 이거는 상식적인 것 같아요. 상식적이네요. 예, 네. 이거는 상식적이다. 들을만하네요. 네, 그 부분은 들을만하다. 근데 관련해서 근데 이분 윤상현 의원이 이혼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이혼하고 예, 새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저희가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 가운데 이제 몇 건이 더 있긴 한데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분이요 시종일관 저희 그 제작진 저희 기자에게 저한테 이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윤핵관의 문제입니다. 윤핵관이
어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일은 조금 더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예고편만 띄우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면한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이렇게 요란스럽고 그 9월 5일이죠. 첫 네. 보도가. 네, 맞습니다. 저희 9월 5일 날 첫 보도했고 9월 19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실불사 회동이랑 뭐 네. 그런 걸 보도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명태균 게이트로 명명하고 이 보도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두 달. 2달이 됐습니다. 예, 2달이 되어 갑니다. 네. 예, 11월 5일이면 2달인데 그 사이에 소위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온전치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었잖아요. 그쵸. 예, 특별한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인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왜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아니면 아니다. 맞습니다. 왜 분명하게 말을 못하느냐. 이건 좀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해법을 그거에 대한 해법을 또 제시한 건가요? 네, 해법도 제시하고 본인의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판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목 준비됐나요? 네, 그 대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 어학윤회관인데 네.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말해보면 행정관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만드신 분이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상황이네. 그럼 조직 체계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네. 장관, 차관, 똑똑한 국장들하고 각 부처 국장들하고 전체 국정 운영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입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정무수석, 그 다음에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왼팔 오른팔이 돼서 대통령께서 장관, 차관, 국장들하고 운영을 하는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비서실장이 정치를 해버리면 그럼 그 조직은 끝난 겁니다. 예. 대통령실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동이 안 될 거예요. 가동이 안 된다.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제가 해버리면 검찰 수사받는 조건에서 내가 상당히 불리한데. 다 바꾸라는 거예요. 정진석 비서실장, 예,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정무수석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네,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뒷단에 또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홍철호 정무수석이 좀 겁이 좀 간이 작고 네. 그 다음에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가동이 안 될 거예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비서실장이 본인이 정치를 해버리면 그 조직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은 끝난 거예요? 했더니 가동이 안 될 걸요라고 마사지를 하고 가동이 안 된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제가 해버리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내가 상당히 불리한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는 점점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걸 명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대통령실은 굉장히 곤혹스럽겠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밭글이나 뭐 지라시 형태로 뭐 비서실장 교체설도 돌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꿀 수가 없겠어요. 이거 명태균 씨 이렇게 말해놨는데 바꾸면 또 명태균 씨 말을 들은 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 이거는 지금 뭐 윤핵관 뭐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비선 이 명태균 씨가 이 명태균 씨부터 쳐내야 돼요. 이거를 먼저 하셔야지 이게. 지금 이거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생중계로 이렇게 대통령실에다가 조언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니까 이게 정치부 기자로서 굉장히 허탈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진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면서 사실상 상황 그 부분이 저희가 뒷부분에 있는데 그 상황 노릇을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대통령이 장관, 차관 그리고 똑똑한 국장들, 각 부처 국장들 전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국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제가 원조 윤핵관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은 범윤핵관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범윤핵관으로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은 끝난 거고 그리고 가동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대통령실이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지금 20% 앞서 뭐 댓글창에 보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오늘 19%로 이제 10%대 여론조사 비율을 찍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또 서면 사과예요. 이거를 지금 해결책이라고 친윤계가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순방에 불참하는 거. 요것도 방안 중에 하나다. 이거를 대책이라고 지금 내놓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태균 씨 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희망이 없다. 끝났다. 가동이 안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대통령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친윤계 소위 얘기하는 윤핵관들이 전국 운영을 대통령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일단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진짜 대통령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어제 그 송원석 의원님의 어떤 상이 있었어요. 부친 상이 있었는데 거기 제가 가진 않았는데 네. 거기 갔던 기자들의 말을 좀 전해 들으면 이제 의원들도 명태균 씨를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친다라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야 얘가 명태균이랑 친하잖아. 야 너가 명태균 얘기 좀 해봐. 뭐 이런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명태균을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미 약간 손을 놨다. 내려놨다. 이런 뜻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실은 이미 그 무슨 사과 뭐 순방 참여 안 하고 이런 걸로 끝날 지금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에도 같이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저희가 뭐 쭉 인터뷰 내용을 좀 그 나누어서 소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허언증 환자라거나 명태균 씨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날짜와 시간까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과정에서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주 디테일 유세단장을 바꿨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캠프 안에서 실제로 역할을 상당히 한 거고 저희가 이제 내일은 신용환 교수를 모셔서 직접 말씀을 좀 듣겠지만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를 가지고 캠프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도 저희가 어제 그 내리자마자 확보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도 저희가 내일 신용환 교수를 인터뷰할 때 저희가 그 내용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주셔야 되는 게 장 선배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네? 이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서도 이런 특종 단독을 하신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 평 기자들, 취재 기자들도 지금 못하는 이런 단독 특종들을 지금 해오시는 게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네. 저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유,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도 현장을 뛰는 기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상당히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상당히 고급 취재원입니다. 맞습니다. 명태균 씨가. 네. 예, 고급 취재원이고 사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이고 근데 다만 이분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게 표정이 얼굴에서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에 불려가지 않으면 한 번 더 만나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가족들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분 저한테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장 아버지와 그렇죠. 남편의 처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간적으로 또 이해는 됐습니다.
이제 이 누구지?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대표는 그 뉴스토마토하고 네. 상당히 그 지금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준석 의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진실 공방이다, 혹은 뭐 감정 싸움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네. 이게 진실 공방일 수 없는 게 이준석 대표가 말한 말을 그대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건데 이거 진실 공방이라고 몰고 가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감정 싸움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는 공적으로 봤을 때도 이준석 의원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앞뒤가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거를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산단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저희에게 확인을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공개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취재원이 구체적인 증언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많은 한 분은 아니고요. 복수의 취재원이 구체적인 증언을 해줬고, 그 내용은 저희가 취재해서 밝히겠지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준석 의원이 어떤 하면 안 되는 일에 가담 혹은 방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가만히 둘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사실 이 내용을 저희도 공개를 하면서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어떤 정치권에서 가장 큰 스피커와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속칭 맞다이를 뜨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이 기자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개했던 거는 공익적 보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김기성 보도국장의 편집국장의 그 칼럼 네. 이준석은 떳떳한가 이제 그 네.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뉴스토마토의 처음으로 사실상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단초를 제공한 취재원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의원께서.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명태균이라는 이름도 알려주고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취재해보라고 했고, 그래서 박형광 기자와 김기성 그 편집국장과의 팀플레이를 통해서 취재팀을 꾸리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지금 2달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 국감장의 주요 현안이 돼 있고. 근데 이 과정에 저희가 창원 산단 문제가 굉장히 커졌는데 어제는 저희가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창원 산단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창원 산단 얘기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다른 저희 다음에 CBS 기자가 네. 그 CBS에 높은 분이 와 계셔가지고 네. 저희를 어제 저수지에서 내려주고 그냥 갔어요. 아, 이게 릴레이인가요? 인터뷰 릴레이인가요? 예, 계속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고, 예, 그래서 하여간 저희를 차를 다 태워서 이렇게 창원 곳곳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 창원에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서 호텔이 만석이다 이렇게 농담처럼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준석 대표는 최근까지도,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명태균 씨와 아주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금방 저한테는 전화를 안 받아요. 저한테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저한테는 했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연락하시냐? 연락 안 한다. 네. 안 한다고. 언제 안 한다. 얘기해요? 그게 이제 10월 3일날 제가 인터뷰할 때 예. 얘기죠. 거기에 녹취도 다 있는데 네. 이제 그러면 뭐냐? 왜 그럼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냐? 예. 명태균 씨랑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거냐?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거 아니다. 예. 그 오해할 수 있는 거가 있을 수 있지만 명태균 씨가 가끔 나한테 카톡을 한 3번 보냈다 여태까지. 그러면서 카톡을 막 보여줘요 저한테. 네. 이제 그 이후로 다른 연락은 없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카톡에 대한 답말한다. 예, 감사합니다. 뭐 혹은 이모티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뭐 명태균 씨가 본인한테 어떤 책 잡히는 일을 만들까봐, 그러니까 본인이 명태균 씨한테 책 잡히는 일이 생길까봐 그냥 답장만 한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명태균 씨와 그 이준석 대표가 서로 소통을 하다가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녹취를 당한다거나, 그쵸, 네. 혹은 또 뭐 문자를 남겼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네. 10월 3일 이후로는
그 전에는 소통을 자주 했었던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저희 보도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소통을 안 한다. 그래서 네. 보도가 9월 5일이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10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카톡 네. 3개 온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거죠? 네, 전혀 다릅니다. 예, 이준석 대표 제 전화는 안 받아요. 네. 그리고 또 서운함도 표시하더라고요. 본인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해서 본인도 진정성 있게 대할 필요를 못 느꼈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명태균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사이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직접 현장에서 지금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명태균 대표가 전화번호를 자 이준석 대표에게 해볼까요? 그리고 누릅니다. 그리고 바로 받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바로 전화할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야, 그 이준석 대표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아니 근데 그 기사가 그렇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님도 아세요라면서 김진태 후보가 실제로 그 얘기를 아니 내가 했다. 전화해보면 되죠. 뭐 자꾸 딴 얘기예요. 그 이제 내가 볼 때는 네. 아니 명태균이 산다니 그걸 파보라며. 예? 네, 그건 좀 이따 해야 되고 그 예, 얘기는. 좀 이따 가야 돼 지금 시간이. 예, 집에 예, 가야 돼. 예. 대표님, 지금 요 기자 장윤선 기자님하고 왔는데 나한테 그 김진태 지사 체육시설이 난 체육시설을 내가 몰라요. 이준석 대표가 체육시설을 예? 예. 체육시설을 나는 모르는데 이 대표 예?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보고 지금 체육시설을 거기서 여사 찾아가라 해서 했다고 하니 대표님, 예. 이 장윤선 기자 있어요 이게. 대표님, 예. 아니 뉴스토마토 보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명예 시나리오 주장은 뭐냐면 김건희가 그때 가는 운동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골프 연습장인지 헬스장인지 뭔지 몰라. 근데 거기 김건희가 간다는 정보를 명의 김진태한테 알려줘가지고 김진태가 가가지고 충성맹세를 하게 했다는 거야 블라블라 이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3시간 동안 떠들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하는 건데 뭐 그 확인도 다시 한 건 아니고 그냥 나온 것도 못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 워딩은 여기서 명은 명태균 대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아니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맥주 한잔 떠들다가 이것저것 섞여서 얘기 나온 건데 그 뭐 어떻게 밝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이제 여기 이준석 대표의 워딩으로 이거는 그 박형관 기자가 녹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음해서 맥주 한잔 마시고 떠들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나온 거 다 발췌한 건데 뭐 그걸 뭐 의미도 못 줘요. 근데 이준석 대표랑 뭐 맥주 한잔 하다 떠든 게 아니라 스터디 카페에서 조용히 그냥 여보세요? 예. 예, 그 스터디 카페에서 이야기한 거고 나중에 헤어질 때 맥주 한잔 한 것이다. 맥주 한 잔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박형관 기자 얘기하고 있어서. 스터디 카페에서 떠들다가 맥주 가가지고 맥주 마시러 가서 1시간 넘게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과정에서 지금 뉴스토마토가 뭐 그렇게 떳떳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거 뭐 얘기 보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그거 나 몰라요. 그리고 뭐 3시간 동안 그냥 맥주 마시면서 그냥 한 얘긴데 그거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뭐 저도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뉴스토마토 보도는 대표님도 아세요. 김진태의 이준석의 김건희 충성맹세 확인. 네. 이게 이제 단독 보도 제목이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녹음 파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예 시나리오. 네, 맞습니다. 운동시설. 제가 네. 체육시설이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운동시설이라고 했으면 알았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예. 아니 일단 저는 네. 그 이준석 의원께서 명태균 씨의 전화를 신호가 2번이 가기 전에 받는 게 네. 너무 좀 충격적이네요, 사실. 바로 봤어요. 바로 받아요. 바로. 예. 기다렸다는 듯이. 예, 바로 받습니다. 네, 예. 그거 너무 앞과 뒤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신 거고. 예. 정치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네. 거짓말로 다 하는 게 정치인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잘못한 거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이 대표님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맥주 마시면서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 그 스터디 카페에서 한 2시간 넘게 조용하게 그 방을 따로 빌려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준석 대표께
이것 좀 같이 협조 좀 하자 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케이라고 해서 그 뒤에 맥주 한 잔을 간단하게 했어요. 딱 2잔, 그러니까 250ml짜리 딱 2잔을 했어요 서로. 그때 시간이 3시인가 4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3시인가 4시에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있다 나온 겁니다. 이게 맥주 한 잔 하면서 막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월 3일이라는 날짜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9월 5일날 첫 보도하고 계속 화제가 됐고 이준석 의원이 좀 정치적으로 공지에 몰려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몰랐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자가 그런 정도의 어떤 본인이 공천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얘기를 나눴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안 쓰겠습니까? 이거는 딱 떨어져요. 김진태 의원이 명의 김진태에게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거기 김진태가 가가지고 충성맹세를 하게 했다는 거야. 명의 충성맹세를 시켰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김진태가 굉장히 고마워한다 네. 나에게 이제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김진태 지사가 대표님도 그거 아세요?라고 네. 반문하면서 추가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상세한 맞습니다. 팩트를 빼곡하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기사를 어떻게 안 씁니까? 그렇죠. 딱 떨어지는 단독 보도인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보도를 하라고 준 거예요. 네. 예, 이거는 쓰라고 준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이 공공한 처지에 빠졌을 때 일종의 시선 돌리기 차원에서 다른 공을 던질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혹시 7불사 회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슈를 던진 것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실제로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처음 그 경남지사 그리고 강원지사 김진태 지사와 관련된 의혹 보도를 했고 그 이제 이준석 의원은 이 녹취가 까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을 수는 있죠.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이준석 의원을 믿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저희가 다른 취재원이 생겼고 다른 어떤 믿을 만한 증언을 들은 거죠. 그래서 네. 이준석 의원이 다른 공을 던지고 있구나라는 아하. 거를 깨달았다. 네. 라는 거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창원 산단의 경우에도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왜냐면은 그 등기부등본 다 떼지 않았습니까? 다 뗐습니다. 다 뗐고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준석 의원께서 예. 어떤 그 명단 중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자를 찝어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네. 정말 명태균 씨와 이 사람이 연관이 돼 있는지 밝히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어떤 정보를 미리 얻고 리베이트를 줬다라는 정황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희도 이걸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혹 보도로 끝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준 네.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사실은 그 젊은 청년 정치인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사실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쫓겨나는 과정이 굉장히 처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상당히 큰 응원과 박수를 받았고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하면서 마스크 벗어서 눈물 찍고 네, 했기 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또 그런 여파로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는 다양한 여러 가지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뉴스토마토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떳떳한가? 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뉴스토마토가 떳떳하지 못한 보도를 하고 있다. 예, 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 이력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귀착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여의도 문법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한 건 맞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나눈 대화를 저희가 녹취를 푼 거
기사화한 거 그건 이제 여의도 문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네. 예, 저희가 보도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 불법성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취재 윤리에 어긋나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 보도에 저희가 아까 공익적 보도 목적의 보도라고 했는데 제일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준석 의원께서 김건희 여사와 공천 관련 나눈 대화가 꽤 있다. 본인 폰에 모든 게 저장돼 있다. 이 대목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 당 대표가 대통령 영부인과 공천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 이게 네. 핵심입니다. 네. 이거는 문제라고 봤어요. 저희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그때 당 대표로서 혹은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바로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더해서 당무 개입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의혹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준석 의원이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김건희 쪽에서 와서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주겠다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언정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 말을 했다라는 거는 당무에 개입했다라는 거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지 자꾸 이 뭐 권성동 그때 당시에 뭐 서로 권력 암투였다 뭐 이런 얘기로 치부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내일 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박형광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추가해서 예고를 좀 드리자면 네. 본질은 권력투쟁인 것 같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권력투쟁인데 이게 취재를 하면 할수록 그 핵심은 뭐 명태균 씨도 인정을 해요. 김종인 사단 대 윤핵관 네 구도와 갈등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기 한 판을 한 건데 김종인 사단의 핵심 멤버가 누구요?라고 물으니 명태균, 이준석. 네. 김건희 여사도 한 팀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여쭤요. 전적으로 의지도 하고 한 팀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부인되는 분이니까 그분을 우리 팀으로 엮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김종인 사단 대 윤핵관. 그리고 윤핵관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 공정과 상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지왕이 되려면 스스로 거지가 되려는 자세와 조건, 대통령다운 품격 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윤핵관들에 의해서 그것이 봉쇄됐다라고 김종인 사단의 일원인 명태균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입으로 김종인 사단이라고 말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제가 김종인 사단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쭉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본질은 권력 다툼인데 김종인 사단 대 윤핵관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팀원을 좀 구성하면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명태균, 이준석. 저는 김건희 여사까지 한 팀으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건 김건희 여사는 넣지 마라. 예, 김건희 여사는 빼라. 괜찮은데. 3명은 맞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빼라. 그건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빼고 윤핵관 대 김종인 사단 간의 권력 다툼. 권력 쟁투가 상당히 셌던 거고 그 사이에서 밀리고 밀린 이런 과정이었고 본인은 그림자로서 원래는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웃을 일은 아닌데 참 헛웃음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조금 더 놀랄만한 사실들이 또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접자가 28,000명인데 내일은 더 많겠네요. 내일은 4만 명이 넘으시길. 예. 내일도 나오세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매우 씁쓸합니다. 정상 정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착종되어 있지요. 그리고 한국 정치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건강하고 옳은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보수의 책사 로 알려져 있는 윤여준 장관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검찰 들어가기 전에 노영희 변호사한테 말하기를 명태균 씨가 김태열 소장 예비 후보자 운전기사 데리고
그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면서 독립자금을 대주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경선 떨어지고 나서 뭐 돈 내놔라, 미래한국연구소는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받을까? 김영선이 도의적으로 고민했다고 한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추가 고소, 네. 예, 노영희 변호사를 네. 상대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뭡니까? 2022년도 3월 23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이준석이 부탁해서 RDD로 경기도지사 조사할 수 있나라고 했고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돈은 강혜경 씨가 안 받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도 들었었는데 사실 네. 이 뭐 강혜경 씨가 아픈데 시키더라고요. 네, 아픈데. 네, 사람이 아파서 뭐 시술을 받아야 되는 예. 상황에서도 그걸 예.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준석이가 뭐 부탁한다라고 해서 경기도지사 그때 당시에 그 이제 김은혜 지금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죠. 네. 같이 이제 붙는 그 경선 여론조사를 했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이준석 의원이 부탁으로 명태균 씨의 육성이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네, 육성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육성이 이준석의 부탁으로. 네, 이준석이가 해달라고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네, 합니다. 네, 이준석이가 해달라고 하네라면서 이준석의 부탁으로 명태균 씨가 경기도 여론조사를 돌리게 된 그 내용이 네. 녹취가 또 새로 공개가 됐고요. 맞습니다. 방금 전 오전 10시에는 뉴스타파에서 또다시 특집 방송을 했는데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이 최초로 확인됐다는 게 제목이고요. 윤석열 2등에서 1등이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여론조작 보고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환 교수 등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강혜경 씨가 국감장에 제출한 명태균 보고서와 일치한다는 네.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원데이터, 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뉴스타파가 직접 검증을 했는데 예. 그 로 데이터에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뒤바뀌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 만들어진 명태균 보고서 9건 중에 조작이 확인된 것은 9월 29일 보고서 1건 말고도 나머지 8건 원본 데이터 더 확인했는데 7건의 조작을 추가로 거의 대부분의 뉴스토마토가 찾아냈다. 확인이 된 거네요. 네네 조작이.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실제로 여론이 그 여론조사에 응답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의견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당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고 전체 국민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떤 동심원 구조 이런 내용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뉴스타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내용은 일파만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 날짜가 좀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네. 이렇게 조작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네. 자, 그러나 지금 뉴스타파 지금 라이브 중이어서 홍보 그만하라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네, 계속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여하튼 감사합니다. 박형광 기자의 인기로 저희가 지금 더불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 장 선배 특종으로 저는 아닙니다. 묻어가고 예. 있습니다. 뭐 연일 충격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주말 사이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죠.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 조작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에 이한몸 바쳤다, 건곤 일척이다, 이겨야 산다. 이제 이런 등등의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제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본인이 인터뷰를 하겠다고 입장을 전하고 물론 이제 제가 집요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뭐 안 하겠다고 하고 염치가 없다. 본인처럼 지금 검찰 조사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뭘 잘났다고 국민들 앞에 카메라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 옆에서 좀 잡아라. 자기는 그럴 용기는 없다.
그러다가 이제 해명할 대목이 나오면 이제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얘기를 하시고 합니다. 여하튼 저희가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저희가 이제 막 급하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오디오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좀 잠을 못 자서 네, 응원 좀 해주십시오. 장 선배 진짜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엄청 예, 피곤하실 텐데. 예, 하여간 지금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박형광 기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뭐 질문지 하나도 못 물어봤네. 네, 저가 오늘은 사실 이제 좀 장 선배 취재를 좀 듣고 보는 입장으로 나와서 사실 좀 뭔가 들떠서 들었긴 했는데 이 사안이 참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 여론 조작이라는 어떤 의혹이 짙게 깔려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다시 뭔가 대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까지 드는 취재고 그런 사안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곳에 좀 연루돼 있는 정치인분들 좀 이제는 다 나와서 얘기를 좀 하셔라. 네, 그래서 조금의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좀 그걸 벗고 앞으로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한국 정치 발전이고요. 명태균 씨가 저에게 한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네. 본인이 한국 정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제 내일 들어보도록 하고요.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여론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하여간 그 저희는 다 터잡보이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 터잡보이쇼. 그리고 진실로 나아가자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많은 대한 언론들이 이 보도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재 편의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뉴스토마토 그리고 뉴스타파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저희 더욱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취재해서 현장을 뛰겠습니다. 자, 박형광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또 오세요. 네, 불러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